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식당 테이블에서 테이블 메뉴판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메뉴판이 단순히 주문만 받는 메뉴판이 아니었습니다. 외식 사업의 전반에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티오더와 함께하겠습니다. 티오더 권성택 대표님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늘 든든하게 우리에게 미래 투자 가치에 대한 객관성을 더해주고 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배태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배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식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체 수가 약 80만 개, 매출액이 140조 원, 종사자 수가 이제 192만 명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큰데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1인이라든지 맞벌이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양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다가 이제 2023년부터는 다시 성장 예상은 되는데 항상 이게 장밋빛은 아닌 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고 사업체 수 대비 좀 매출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체 수는 전체 산업의 13%인데 네. 매출액은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고 영세하고 폐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네. 이게 뭔가 오랫동안 5년 생존율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낮기 때문에 조리라든지 주문, 조달, 운반 과정에서 푸드테크 좀 혁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푸드테크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오더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권성택 대표님께 직접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티오더는 매달 2,500만 명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폭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약 10만 대 정도가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데이터와 방문자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앉아서 대리운전, 택시, 주차, 쇼핑, 그다음에 관광지 정보를 접하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현재 고객들이 누릴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대리운전, 택시, 주차, 관광지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외식업체들의 무인화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고객이 직접 주문을 입력하는 이런 테이블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점점점 이제 무인화가 늘어가는 이제 그런 방향들을 보면 처음에는 편의점, 라면, 카페, 아이스크림 약간 이런 단순한 형태의 무인 판매였다가 네. 이제 햄버거 지금 식당, 고깃집 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주문해서 조리로 갔다가 이제 서빙 점점점 이제 무인화들이 커지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구인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일을 많이 하고 밤에 일을 많이 하고 아무튼 고되다 보니까 구인난이 심한 데다가 업체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라든지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좀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은 거고 또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의 이런 비대면의 활성화, 앱 결제 확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점점점 이제 무인화가 모든 분야에서 확 전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테이블 오더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게 딱 종합적으로 하나로 나와 있는 시장이 딱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나오신 오늘 T오더 외에도 V오더, S오더, U오더, 태블릿 오더, 메뉴잇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시장이 최소 매년 2배에서 3배 또는 그 이상 커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문을 사람이 받았을 때보다 티오더 태블릿으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주문 실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까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점원분들이 이제 주문을 받으면 이제 포스라는 곳에 그 주문을 기록한 다음에 그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갖다 주는데요. 네.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매달 한 100만 원 이상을 현재 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쁠 땐 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까 같이 구인난을 얘기했는데 이런 이제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이제 10시 이후에 일하는 업종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 티오더가 또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외식업에 아까
2,500만 명이 저희 티오더를 중복지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2,500만 명이 테이블에서 그 옆에 하드웨어에 이제 광고를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을 완료하고 나서의 광고 영상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제 티오더의 배너를 활용해서 그런 액션 배너라 하는데 그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다양한 대리운전 아까 뭐 주차 이런 협업들에 대한 광고 업체들을 이제 저희가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저도 티오더 주문을 하면서 이벤트 광고를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 광고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광고 매출이 증가 추세인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티오더의 전체 매출액 중에 이제 작년에 220억 정도를 돌파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10% 이상이 광고 매출이 되었고 올해에는 거의 30% 이상이 광고 매출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티오더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강점, 매력을 좀 어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강제성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모바일과는 다르게 모바일은 제가 선택해서 안 볼 수 있지만 이런 옆에 있다 보니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네, 맞습니다. 강제로 볼 수 있는 광고를 어떻게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 같은 범용적인 플랫폼보다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앱이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특정 주제를 가진 티오더의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배 변호사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성장을 놓고 이제 2000년대, 뭐 2010년대, 2020년대 뭐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합 플랫폼이 크죠. 뭐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등등등 크는데 그거의 장점은 가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반대로 근데 이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슬슬 한계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또 엉뚱한 찾는데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네. 찾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 다시 전문화된 플랫폼, 전문화된 앱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일단 자료도 딱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일단 식당이다라고 하면 그것만 모여 있고 유저들의 동질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저들도 뭐 나이대나 뭐 식당의 종류, 스타일, 선호도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과값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플랫폼 운영자와 아까 말한 광고주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광고도 타겟티드라 그래가지고 딱 맞춤형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식당을 찾는 사람들한테 비슷한 광고를 해준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이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을 좀 낮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좀 초기 사업을 확장하는 게 유리해서 다시 전문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앱의 영역으로 시장이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타겟이 아주 명확하고 사업자도 적은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티오더만의 매장 매출 분석의 강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이 매장 운영 데이터 수집이 티오더만의 강점이라고 꼽히던데 이 매장 운영 데이터 수집이란 게 과연 어떤 건지 사실 포스 사용만으로도 매출 현황, 핵심 매출 제품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F&B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공급자 데이터 점주들이 직접적으로 포스에 입력을 함으로써의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티오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장에 대한 매장 평가, 아니 직원들 평가, 아니면 메뉴에 대한 평가를 다이렉트로 고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 수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실시간 주문 데이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데이터라 하면 보통 저희가 앱에서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보통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레임이 걸린 이제 1점짜리 평가라든지 그쵸. 아니면 리어드성으로 통해서의 5점짜리 평가.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 실제 느꼈던 평가들은 거의 전무후무한데 티오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점주들한테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확실성이 더 뛰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봐야 네네. 되겠군요. 자, 이 티오더의 완전 연동 방식, 포스사들의 견제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은 이제 점주분들이 포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결제할 때 앞에 컴퓨터가 있는 그게 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그 테이블에 찍어줘서 부분적인 수동 연동을 한다든지 그런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데 티오더는 그 양방향 연동을 통해서 네. 저희가 주문을 하면 포스에 직접 입력이 되는 그런 완벽한 연동을 추구하고 있다고 네,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또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또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실시간성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 주문을 해도 저희 현장에 포스가 있으면 국내에서도 프린터가 나와서 이제 네.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네. 저희가 10만 대 정도 약 배포되어 있다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실시간성을 저희가 간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해서도 네,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힘이라는 말을 사실 최근 생활에서 느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시죠. 누구나 그럴 텐데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법안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데이터 3법, 요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때 그 개정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개인정보는 원래 주체가 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수집, 관리,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모으고 나면 나중에 그 매번 이제 그 목적이나 그것들을 다 다시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3법은 뭐 상업적 통계라든지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서는 가명 정보를 썼을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주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산업과 관련돼서 이후에 두 개의 큰 기본법이 생기는데 네. 이제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만들어준 주체인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시행이 돼서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돼 있어요. 그 data.go.kr이라고. 네네. 거기 가면 공공 데이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민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데 그냥 이제 데이터 산업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어쨌든 이 법에서는 데이터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결합이나 이동을 촉진시키고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뭐 플랫폼을 지원해서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의 기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데이터가 힘입니다. 앞으로 단순한 메뉴판이 아니라 레저 외식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티오더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티오더는 2% 정도의 시장 규모로 현재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저희 티오더가 데이터 기준으로서는 9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90%나. 네네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2025년까지는 10%의 시장 장악을 통해서 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재가공을 하여 이런 부분들의 고객들에게 더 다시 저희가 좋은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완전 장악하는 네, 맞습니다. 것들을 갖고 계실 텐데 또 세계적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현재 글로벌로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베트남, 일본 이렇게 다양한 곳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원격으로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F&B라는 시장이 공통점이 거의 있습니다. 거의 문화를 크게 타지 않고 문화를 타봤자 이제 팁 정도의 문화 정도만 타고 있는데 현재 전부 다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글로벌 구인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티오더가 국내 기업으로서 더 선구자로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티오더가 가진 빅데이터, 다른 산업과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 배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메뉴판 대결을 처음에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요즘에 QR코드로 많이 찍거든요. 그렇죠. QR코드로 찍어가지고 와 이것도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거 메뉴판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QR코드로 찍는 게 초기 비용은 더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 휴대폰으로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가 이제 POS랑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장에다가 어떤 리포트 서비스를 줘서 메뉴를 분석하고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원가랑 절감시켜가지고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자동 주문이라든지 뭐 조리 이런 부분들 연결할 수 있고 더 큰 거는 저는 액티비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이 뭐 아까 뭐 대리운전, 콜택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뭐 밥을 먹고 뭐 영화를 본다, 뭐 커피를 마신다, 뭐 술을 맥주를 한 잔 더 한다, 뭐 이런 식의 후속 액티비티 시장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뭔가 그런 거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
해가지고 자리매김을 하면 시장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한 주문만이 아니라 광고, 대리운전, 콜택시,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짚어주셨는데 이 데이터와 비대면화가 또 적용될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지, 이 외식 산업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유망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뭐 간단한 뭐 예약이라든지 진료, 약 배송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의료법상 의료 알선이라든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유상으로 하면 불법이어서 사실 수익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즉 이쪽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뭐 보험회사의 결합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B2B 서비스로 해가지고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금융 데이터. 예전에 이제 마이 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쪽도 데이터는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 결국 이거를 고객에 대한 뭐 재무 상황이나 위험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이제 그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주는 것들은 많은데, 또 이거의 또 확장성을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게 공공 분야의 정책적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공공 분야에서도. 네, 왜냐하면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 위험을 바탕으로 해서 파산을 모은다든지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걸 유인해야 된다. 뭐 이제 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위치 데이터인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그 이태원 사태 때 굉장히 좀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인구의 이동이나 쏠림, 몰림, 패턴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하면 뭐 재난 예방이라든지 위험 이런 대응을 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민간 사업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뭔가 시장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뭔가 그 비대면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장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티오도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티오도 권석택 대표와 또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태블릿 메뉴판에서부터 다양한 적용 가능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